안녕하세요. 호수돈 민영TV의 수제자 효원TV입니다. 와우.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 기본 단계 1번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건 P가 조건 Q에 대한 무슨 조건인지 구하여야 합니다. 1번의 내용 먼저 정리하자면 조건 P는 X는 5이다 라는 내용이고 조건 Q는 X는 5이다 또는 X는 마이너스 5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때 조건 P에는 없는 X는 마이너스 5이다 라는 내용이 있으니 Q이면 P이다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건 P에 있는 X는 5이다 라는 내용이 조건 Q에도 있으므로 P면 Q이다는 성립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건 P는 조건 Q에 대한 충분 조건이 됩니다. 이어서 2번입니다. 조건 P의 내용을 설명해드리자면 X와 Y 모두 0의 값을 가진다입니다. 이 식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절대값 Y를 우변으로 이항할 것인데 그렇다면 절대값 X는 마이너스 절대값 Y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때 절대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가집니다. 그런데 Y가 0이 아니라면 이 전체 값은 음수가 되고 따라서 절대값 x의 값이 음수가 됩니다. 이는 절대값의 성질에 대한 모순이므로 y는 필연적으로 0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x도 0이 되겠죠. 그래서 x와 y 모두 0의 값을 갖는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조건 Q의 내용도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도 조건 P와 같이 X와 Y 모두 0의 값을 가진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X와 Y가 모두 실수이기 때문에 X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고 Y제곱 또한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0보다 크거나 같은 두 수를 더했을 때 그 값이 0이 되려면 두 수들 다 0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X와 Y 모두 0이다 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이때 둘의 내용이 같으니 당연히 P이면 Q이다는 성립할 것이고 Q이면 P이다 또한 성립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건 P는 조건 Q에 대한 필요 충분 조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문제에 나와 있지 않지만 X와 Y는 실수이다 라는 조건이 깔려있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제 2번 이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A, B가 0이다 라는 것은 A가 0이거나 B가 0이다 라고 쓸 수 있고 이를 A와 B 모두 0의 값을 가진다와 비교하면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일 때는 A와 B 모두 0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A는 0이지만 B는 1일 때 같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A와 B 모두 0의 값을 가진다는 A가 0이거나 B가 0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A 또한 0 그리고 B 또한 0인데 이 상황에서 A와 B 둘 다 0인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A, B는 0이다는 A와 B 모두 0의 값을 가진다에 대한 필요 조건이기 때문에 정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A 더하기 B가 0이다 를 A와 B 모두 0의 값을 가진다와 비교했을 때 A 더하기 B가 0이다는 A와 B 모두 0의 값을 가진다가 될 수 없습니다. 반례를 들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A가 1일 때고 B가 마이너스 1일 때죠. 이는 위 식을 만족하지만 A와 B 모두 0을
값을 가진다 에는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A와 B 모두 0의 값을 가진다는 A 더하기 B가 0임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A 더하기 B가 0일 때 A 값에도 0, B 값에도 0을 넣으면 당연히 그 값이 0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A 더하기 B는 0이다는 A와 B 모두 0의 값을 가진다의 필요 조건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2번 또한 정답이 되지 않습니다. 이어서 3번과 4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식은 위에 1번에서 살펴봤던 두 가지 식과 같은 형태입니다. 이 두 식에서 저희는 x와 y 모두 0의 값을 가진다고 설명했는데요. 저 내용을 응용하자면 두 식, 3번, 4번 모두 a는 0의 값을 가지고 b 또한 0의 값을 가진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내용을 a와 b 모두 0의 값을 가진다 와 비교하면 이 둘의 내용이 같으므로 당연히 3번과 4번의 식이 A와 B 모두 0의 값을 가진다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이 반대 또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이 두 가지 화살표를 모두 만족하면 그때 우리는 두 조건을 서로 필요충분 조건이라고 하죠. 따라서 2번에 대한 정답은 3번과 4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번입니다. x가 -5와 7 사이이다 라는 범위를 조건 P라고 하고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범위를 조건 Q라고 하겠습니다. 조건 P가 조건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므로 조건 P는 조건 Q에 포함된다고 봐야 합니다. 수직선을 그려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건 P는 이와 같은 형태로 나타날 것이고 조건 Q는 조건 P를 포함하기 위해서 적어도 이런 형태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때 A의 값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하는데 A는 당연히 -5의 왼쪽에 있어야 하고 -5와 같아도 x가 -5와 7 사이일 때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때 문제에서는 a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고 우리는 이 a를 최대한 수직선의 오른쪽으로 보내서 최대값을 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조건 Q를 포함할 수 있는 a의 최대값은 당연히 -5가 되겠습니다. a가 -5보다 더 커져서 더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더 이상 조건 P를 온전히 포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a 최대값은 -5입니다. 이어서 4번입니다. 문제에서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하였으니 우리는 이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Q이면 P이다 라고 읽습니다. 이는 조건 Q를 만족하는 값들은 조건 P도 만족시킨다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집합 사이의 관계로 대응시키면 조건 Q의 집합 Q가 조건 P의 진리집합인 라지 P 집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같은 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도 말합니다. 집합 Q의 원소이면 집합 P의 원소이다. 이렇게요. 이렇듯 우리는
두 조건 PQ가 있을 때 조건 Q가 조건 P에 대한 충분 조건이라면 이 둘의 각각 진리집합이 충분 조건의 진리집합, 즉 여기서 라지 Q가 비료 조건인 조건 P의 진리집합인 라지 P의 집합에 포함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 표준 단계 1번부터 풀겠습니다. 두 조건의 내용은 각각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건 P는 x-3의 제곱이 a라고 하였으므로 완전제곱식의 해를 구하는 과정을 통해 x가 3뻘마 루트 a라는 것을 구했습니다. Q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문제에서 x가 0 또는 b라고 하였으므로 내용은 그대로 이게 되겠죠? 이때 P가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였으므로 각 조건의 진리집합인 집합 P와 집합 Q의 원소가 같아야 합니다. 원소를 써보자면 집합 P에는 3 플러스 루트 A와 3 마이너스 루트 A가 들어갈 것이고 집합 Q에는 0과 B가 들어가겠죠. 두 집합이 같아야 하므로 모든 원소가 같아야 합니다. 이때 과연 3 플러스 루트 A가 0이 될 수 있을까요? 정답은 그럴 수 없다입니다. 물론입니다. 당연히 루트 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3 플러스 루트 A가 항상 3보다 크거나 같아서 절대 0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옆에 있는 3 마이너스 루트 A가 0의 값을 가져야겠죠? 색을 정리하면 3은 루트 A이므로 A는 9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연스럽게 3 플러스 루트 A가 B의 값을 가질 것이고 A를 9의 값으로 대입해서 풀면 B는 또 6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A, B의 값을 물어보았으니 9 곱하기 6, 즉 54, 5번을 선택하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2번입니다. 1번 먼저 풀 텐데요. 각각 조건 P와 조건 Q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건 P에서 절대값 x-1이 2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으므로 x-1은 마이너스 2와 2 사이일 것이고 따라서 x가 마이너스 1과 3 사이일 것입니다. 조건 P의 내용은 이런 거고 조건 Q의 내용을 정리하면 x가 3의 약수라고 하였으므로 x는 1 그리고 3이 되겠죠. 두 조건의 진리집합을 각각 집합 P, 집합 Q라고 할 때 수직선으로 이 둘의 포함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합 P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이렇게 포함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집합 Q의 점은 x가 1일 때와 3일 때 일대로 볼 수 있겠죠. 수직선에서 볼 수 있다시피 집합 Q는 집합 P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조건 P와 조건 Q의 관계는 Q이면 P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조건 P가 조건 Q가 되기 위한 무슨 조건인지를 물어봤으므로 조건 P는 조건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문제 2번 풀겠습니다. 이번에도 각각의 조건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P 먼저 정리하면 이 우변에 있는 EXY를 좌변으로 이항할 건데 x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y제곱이 0이 되므로 x 마이너스 y의 제곱은 0이다 라는 완전제곱식으로 고칠 수 있고 이를 통해 우리는 x는 y와 같다 라는 내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조건 Q입니다.
우리가 복소수의 연산 단원에서 배운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계산하고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계산하는 방법을 이용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실수 부분은 2y 그리고 xy, x 플러스 y가 되므로 2y는 x 플러스 y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식을 정리해서 우리는 x는 y이다 라는 내용을 얻을 수 있고, 허수 부분끼리 계산했을 때도 2x 플러스 y는 3x이다 라고 써서 x와 y의 값이 같다 라는 내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조건 P와 조건 Q의 내용이 같으니 이는 더 볼 필요도 없이 우리는 이 두 조건의 관계가 필요충분 조건임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정답은 필요충분 조건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문제 3번입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각각의 조건을 조건 P 그리고 조건 Q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조건 P가 조건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므로 Q이면 P이다 라는 명제가 성립합니다. 주어진 명제가 성립하므로 이에 대우 또한 성립을 하겠죠. 대우는 not P이면 not Q이다 가 될 것입니다. 이때 각각의 조건에 주어진 식을 대입하여 말씀드리면 not P는 x-2는 0이다 가 될 것이고, not Q는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10은 0이다 가 될 것입니다. 이 관계를 해석을 해보자면 x가 2일 때 주어진 2차 방정식이 성립한다는 뜻이고, 따라서 숫자 2는 이 주어진 2차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 됩니다. 그렇다면 2를 x에 대입하여 a의 값을 구하겠습니다. 2의 제곱 4 더하기 2a 마이너스 10이 0이므로 a는 3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문제 4번입니다. 자, 여기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하였으므로 Q이면 P이다 라는 명제가 성립함을 알 수 있고, not Q는 not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하였으므로 Q는 not R, 즉 R이면 Q이다 라는 명제를 또 알 수가 있습니다. 1번 세 조건의 진리집합 사이의 포함관계를 말하여라. 멋있죠? 이 명제를 설명을 하자면 당연히 조건 R이 조건 Q의 충분 조건이므로 각각의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는 이렇게 될 것이고, 이 명제를 가져다가 설명드리면 조건 Q가 조건 P의 충분 조건이므로 둘의 진리집합의 관계는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Q가 공통으로 들어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포함관계들을 합쳐서 R은 Q에 포함되고 Q는 다시 P에 포함된다 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문제 2번입니다. R이 P이기 위한 어떤 조건인지 말하라고 했고, 우린 이미 알고 있죠? R이면 Q이다. 그리고 Q이면 P이다를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Q가 공통으로 들어있으니까 우리는 이 명제를 이렇게 합칠 수 있어요. R이면 Q이고 Q이면 P이다. 즉 R이면 P이다 이렇게요. R은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겠습니다. 참 쉽죠? 안녕하세요. 민영쌤의 애제자 수인TV입니다. 먼저 1번부터 보겠습니다. P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고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먼저 P 조건부터 보겠습니다. 22를 좌변으로 넘기면 2x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22가 0보다 크다. 인수분해를 해주시면
마이너스 7이니까 마이너스는 11한테 붙여줘야겠죠? 2x-11 x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 따라서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x가 2분의 11보다 크겠죠. 그런데 문제를 보시면 자연수 x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은 성립이 되지 않고요. 따라서 x는 2분의 11보다 큰 자연수가 되겠고요. q 조건을 보시면 3x가 5보다 크다. 그래서 x는 3분의 5보다 큰 자연수가 되겠습니다. r 조건은 그대로 x가 k보다 큰 자연수가 되겠습니다. 세 조건 PQR의 진리집합을 각각 라지 P, 라지 R, 라지 Q 라고 두시면 이 조건에 따라서 라지 P가 R에 속하고 Q에 속한다 라고 되겠죠. 그런데 이 조건을 보시면 2분의 11, 5점 얼마 얼마, 3분의 5는 1점 얼마 얼마죠. 그래서 P는 6, 7, 8, 점점점 되는 자연수의 집합이 되겠고요. Q는 2, 3, 4, 점점점 쭉 가는 집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R은요. K 플러스 1, K 플러스 2, K 플러스 3, 점점점으로 가는 자연수의 집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K가 될 수 있는 자연수는요. 1, 2, 3, 4, 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K 모든 자연수 K 값의 합은요.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 5 해서 15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나 Q는 나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고 S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조건이 문제에 나와 있고요. 저희가 구해야 하는 거는 명제 P가 S이기 위한 충분 조건, 이 참이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모두 골라라 인데요. 명제의 대우도 참인 명제의 대우도 참이기 때문에 이 명제는 이 대우인 명제도 참이 되겠죠. 따라서 저희가 명제 P이면 S이다가 참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P이면 Q이다. Q이면 R이다. R이면 S이다. 일 때 P면 S이다 가 성립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P면 Q이다. Q면 S이다. 일 때도 P면 S이다가 성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P면 Q이다. P면 R이다. R이면 S이다. 이때도 P면 S이다가 성립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나오지 않은 식들을 살펴보면 Q이면 R이다가 있겠고요. Q이면 S이다가 있겠고 P면 R이다가 있겠습니다. 1, 2, 3, 4번 중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식들을 찾아보자면 2번 그리고 4번이 되겠습니다. 이 명제의 대우는 Q이면 R이다가 되겠죠? 네, 이게 같은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2번과 4번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까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 풀었던 효원TV가 절대부등식 기본 단계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2차 부등식 얘가 x에 대한 절대부등식이므로 얘는 x에 대해서 항상 성립을 한다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얘를 2차 함수로 볼 건데요. 우리 이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9를 좌표 평면에 각각 올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기울기가 1이니까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 그릴 수 있고요. y는 0, 이 친구는 x축이죠. x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가 항상 x축보다 크대요. 맞죠? 그럼 항상 위에 있으면 됩니다. x축. 2차 함수의 궁극기가 뭐죠? 판별식. 아, 역시 민영TV의 수제자가 답군요. 판별식 D는 b제곱 빼기 4ac니까 여기서는 k제곱 빼기 36이 되겠죠. 얘가 x축과 닿으면 안 되니까 0보다 작아야 합니다. 식을 정리하면 k는 마이너스 6부터 6까지 이라는 범위가 나옵니다. 실수 k의 값의 범위는 따라서 마이너스 6부터 6까지. 2번 풀겠습니다. a와 b가 실수일 때 이 부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식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이너스 ab를 좌변으로 이항하겠습니다.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될 것이고, 이 식을 a에 관한 2차식이라고 설정을 할게요. 그러면 더 쉬워서. 그러면 a가 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b는 당연히 상수 취급을 해야겠죠. b가 상수니까 b를 앞에 써준다고 하면 이 식은 이렇게 될 거고, 완전제곱식으로 고쳐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린 민영TV의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완전제곱식으로 만들 때 이 칸에 무엇이 들어가야 하는지를 알고 있어요. 1차 항의 개수의 반의 제곱입니다. 그러니까 b의 반의 제곱인 거예요. b의 반이 뭐죠? 2분의 b. 얘의 제곱은 4분의 b제곱. 따라서 이 네모칸에 4분의 b제곱이 들어간다고 하면 되고, b제곱은 원래 있었으니까 그대로 내려오고, 우리가 마음대로 4분의 b제곱을 더하면 안 되니까요. 4분의 b제곱을 똑같이 빼주겠습니다. 그럼 이제 얘네 둘이 상쇄돼서 0을 더한 그런 효과가 되기 때문에 이 식이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 앞에 이 세 항을 통틀어서 우리는 a 플러스 2분의 b의 전체 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 이 뒷부분은 계산해서 4분의 3 b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죠. 이 친구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식 정리가 끝났습니다. 자, 이제 이 식이 a에 관한 2차식이므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기울기가 1이죠.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나옵니다. 이때 축은 a가 마이너스 2분의 b일 때고요. 이에 따른 최소값이 4분의 3 b제곱입니다. 이때 이 그래프가 항상 y는 0일 때보다, 즉 x축보다 위에 있거나 크거나 접해야겠죠. 같아야겠죠. 맞죠? 그러면 우리는 이 최소값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b가 실수라고 했으니까 b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겠죠. 실수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요. 여기에 4분의 3을 더해도 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2차 함수의 최소값, 이 2차 함수가 가장 아래에 있는 점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상에서 x축보다 위에 있거나 접해요. 최소값이 위에 있거나 접하니까 나머지 값도 모두 접하거나 위에 있겠죠? 따라서 이 식이 항상 x축보다 위에 있다로 설명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식이 성립합니다. 3번 풀겠습니다. A와 B가 둘 다 양수일 때 무조건 중요하죠. 부등식 2분의 A 플러스 B가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음을 증명하라고 하네요. 수업 시간에 배웠죠? 산술기야. 자, 이제 이 네모 칸들을 채울 건데 식을 좀 간편하게 보기 위해서 루트 AB를 좌변으로 이항하겠습니다. 그러면 좌변은 2분의 A 플러스 B 빼기 루트 AB가 될 것이고 보아하니까 여기서 통분을 한 것 같죠? 그러면 이 네모칸은 또다시 2가 들어가야겠죠. 이렇게 묶었을 때 2분의 A 플러스 B 그리고 빼기 이렇게 묶었을 때 루트 AB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내려갈 때 A 플러스 B 빼기 2의 루트 AB를 완전 제곱식으로 본 거예요. 아주 기발한 발상입니다. A는 루트 A의 제곱으로 빼기 2의 루트 AB는 따로 이렇게 빼기 2의 루트 A 그리고 루트 B로 받고 당연히 B를 루트 B의 제곱으로 보겠죠. 자, 얘를 설명을 해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곱하기 루트 AB를 2 곱하기 루트 A 곱하기 루트 B로 나눌 수 있는 이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짚고 넘어갈게요.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루트 AB로 바뀌려면요, 여러분 A와 B는 음수이거나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이거나 마이너스 플러스이거나 or A가 0보다 크고 and B가 0보다 크고 이 조건밖에 안 되거든요. 왜냐? A와 B 둘 다 음수일 때는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B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제를 풀 때 A와 B가 둘 다 양수라는 조건에 조금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A와 B가 둘 다 양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 알면 좋으니까요. 어쨌든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바꿨습니다. 이쁘게 써볼게요. 그러면 얘는 루트 A 빼기 당연히 뭐 들어가겠어요? 루트 B 들어가겠죠. 루트 B의 전체 제곱.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 전체가 0보다 크거나 같을 것이고 따라서 전체 이 2분의 A 플러스 B가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을 하겠죠. 증오 조건도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3번이었습니다. 4번 풀겠습니다. 이 4번이 우리가 방금 3번에서 증명했던 이 산술기하를 사용하는 문제예요. 뭘 이용한다고? 산술기하. 산술기하를 사용하려면 이 양수 조건이 항상 필요하고요. A가 0보다 크니까 모든 항이 양수겠죠. 산술기하 A 더하기 B가 2 곱하기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얘를 각각 뭐 우리가 생각하기 쉽게 A라고 생각하고 B라고 생각을 할게요. 각각 A 더하기 B가 2 곱하기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죠. 그러면 2 써주고 루트하고 A랑 B를 곱해요. A랑 B인 A분의 2를 곱해요. 으악 하고 A 약분. 잘 가. 그러니까 이 전체식이 항상 2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서 등호 조건은 A와 A분의 1이 같을 때, 즉 A가 1일 때 성립을 하겠죠. 따라서 다음 식의 최소값은 2. 2번도 바로 그냥 풀 수 있거든요. 얘를 또다시 뭐 A와 B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A와 B. A 더하기 B는 항상 2 곱하기 루트 A 곱하기 B랑 같아요. 빨간색 A에 해당하는 9A 써주고 빨간색 B에 해당하는 A분을 써줄게요. 맞죠 이거? A 또다시 의학하고 사라져요. 약분. 그러면 루트 안에는 36이 남을 거고 36이 6의 제곱이니까 루트 밖으로 나오면 6이 되겠죠. 따라서 이 전체식이
12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때 등호 조건은 9a와 a분의 4가 같을 때 성립을 할 것이고 a의 값을 구하면 a는 3분의 2가 되겠죠. a가 양수이니까요. 따라서 이 전체식의 소수값은 12일 되겠죠. 이렇게 4번 풀었습니다. 절대값 a 마이너스 절대값 b가 절대값 a 마이너스 b보다 작거나 같다가 성립함을 증명하여라 라고 했는데요. 이것을 증명하려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 값이 당연히 0 이상이 되어야 이게 증명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절대값 a-b를 제곱하고 절대값 a-절대값 b를 제곱한 값을 이렇게 빼주어서 계산을 해주시면 a-b의 제곱 마이너스 절대값 a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절대값 b 제곱 계산을 해주시면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 절대값 ab 마이너스 b제곱이 됩니다. 이 값이 사라지기 때문에 2로 묶어주시면 절대값 ab 마이너스 ab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건 알 수 있잖아요. 절대값 ab가 ab 이상이기 때문에 2의 절대값 ab 마이너스 ab는 당연히 0 이상입니다. 이므로 따라서 절대값 a 마이너스 절대값 b의 제곱은 절대값 a-b의 제곱보다 작거나 같다가 성립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경우 이제 케이스 분류를 해보자면 절대값 절대값 a가 절대값 b 이상일 때 절대값 a 마이너스 절대값 b가 0 이상이고 절대값 a 마이너스 b가 0 이상 이므로 절대값 a 마이너스 절대값 b가 절대값 a 마이너스 b 이하가 성립을 하겠고요. 두 번째로 절대값 a가 절대값 b보다 작을 때 절대값 a 마이너스 절대값 b가 0보다 작고 절대값 a 마이너스 b가 0보다 크므로 절대값 a 마이너스 절대값 b가 절대값 a 마이너스 b보다 작다가 성립을 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케이스에서 절대값 a 마이너스 절대값 b가 절대값 a 마이너스 b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이번 문제를 보시면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클 때 x 플러스 y분의 4 곱하기 y 플러스 x분의 16은 xy는 a에서 최소값 b를 갖는다. 이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식을 보자마자 저희는 전개할 생각을 해야겠죠. 전개를 해주시면 x 플러스 y분의 4 곱하기 y 플러스 x분의 16 전개해주시면 xy 플러스 16 플러스 4 플러스 xy분의 64가 나오겠는데요. 뭔가 꼴이 저희가 뭔가 산술기하 평균을 써야 할 것 같지 않나요? 사실 산술기하 평균의 냄새는 이때부터 조금 스멀스멀 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산술기하 평균을 써주시면 xy 플러스 xy분의 64 플러스 20 20은 그대로 뒤에도 그냥 그대로 둘 거고요. 요 산술기하 평균 써주시면 2 루트
xy 곱하기 xy 분의 64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때 약분 해주시면은 8이 되고 16 플러스 20이니까 36이 되겠죠? 등호는 이 등호 굉장히 중요하죠. 등립 성립 조건. xy는 xy분의 64일 때 성립이 되므로 xy 제곱은 64가 되고 문제에서 x와 y는 각각 0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xy는 8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a가 8일 때 b가 36이므로 a 플러스 b는 44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대각선의 길이가 10인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사각형의 대각선이 10인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저희가 여기서 가로를 x라고 두고 세로를 y로 두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각형의 가로, 세로 길이니까 x와 y는 각각 0보다 큰 게 당연히 되겠고요. 여기서 보시면 당연히 직각 삼각형을 저희가 볼 수 있겠죠. 직각 삼각형에서 저희가 피타고라스를 반드시 생각을 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0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넓이는 직사각형의 넓이는 xy겠죠? 근데 xy의 최대값을 구하여 라고 했습니다. 그럼 바로 이번 문제와 마찬가지로 저희는 여기서 산술기하 평균을 떠올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2루트 x제곱 y제곱 요 꼴로 생각을 해주셔야 문제가 쉽게 풀리겠죠. 근데 x, y가 각각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루트 안이 다 양수로 되면서 요거는 2xy로 계산이 되겠죠. 근데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100이기 때문에 요 식은 2xy가 100 이하이다 라고 풀리게 되고요. 따라서 xy는 5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넓이의 최대값은 50이 되겠고요. 등호는 x는 y일 때 성립하겠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정답은 50이 되겠습니다. 4번 실수 xy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3을 만족시킬 때 2x 플러스 3y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곱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문제는 코시-슈바르트 부등식을 이용해서 풀어야 합니다. 잠깐 공식을 리마인드 해보자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곱하기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ax 플러스 by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코시-슈바르트 부등식이 되겠고요. 이 꼴과 비슷하게 저희가 형태를 만들어서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2x 플러스 3y를 어떻게 하면 6꼴로 비슷하게 만들어 볼까 하면 2제곱 플러스 3제곱 곱하기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x 플러스 3y제곱 이렇게 하면 꼴이 얼추 나오죠. 근데 문제에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13이라고 주어졌고 이것도 계산해주시면 4 플러스 9이기 때문에 13. 따라서 2x 플러스 3y의 제곱은 13제곱보다 작거나 같다를 계산해주실 수 있죠. 그래서 2x 플러스 3y는 마이너스 13 이상 그리고 13 이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단 등호는 x는 3분의 2y일 때 성립하겠습니다. 따라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곱은 마이너스 13 곱하기 13 마이너스 169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절대부등식 발전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을 보시면 세 양수 x, y, z에 대하여 부등식 x 플러스 y 곱하기 y 플러스 z 곱하기 z 플러스 x 마이너스 k x, y, z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것이 절대 부등식이 되게 하는 상수 k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에 의해 x 플러스 y가 2루트 xy 이상, y 플러스 z가 2루트 yz 이상, z 플러스 x가 2루트 zx 이상. 이 성립을 하게 되고요. 그 등호도 표시해 줄게요. 등호는 x는 y일 때 성립하겠고요. y는 z일 때, z는 x일 때 성립하게 되겠습니다. 이거를 각각 모두 곱해주면 x 플러스 y 곱하기 y 플러스 z 곱하기 z 플러스 x는 8... 바로 계산하지 말고요. 2루트 xy 곱하기 2루트 yz 곱하기 2루트 zx가 되겠는데요. 요거를 계산해 주시면 8xyz 라고 나오겠고요. 여기서 등호는 x는 y는 z일 때 성립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상수 k의 최대값은 8. 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2번을 보시면 다음은 임의의 두 실수 x, y와 a 플러스 b는 1, a는 0 이상 1 이하를 만족하는 두 실수 a, b에 대하여 절대값 ax 플러스 by는 루트 ax제곱 플러스 by제곱 보다 작거나 같다 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빈칸을 뚫어놨네요.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요 식을 일단 전개 계산을 해줘야겠죠. 해주시면 ax제곱 플러스 2ab xy 플러스 b제곱 y제곱 마이너스 루트인데 제곱해줬으니까 루트가 풀리고 마이너스 각각 곱해주면 제곱 마이너스 b y제곱은 ax제곱으로 묶어주시면 a 마이너스 1 플러스 by제곱으로 묶어주시면 b 마이너스 1 플러스 2ab xy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두 문자죠. 식은 하나인데 그런데 문제를 보시면 a 플러스 b는 1이다 라고 또 하나의 조건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b를 1-a로 넣고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계산을 해주시면 ax제곱 a-1 플러스 1-a y제곱 그리고 넣어주시면은 마이너스 a 플러스 2a 1-a xy로 식을 좀 변형시켜 봤고요. 이거를 계산을 해주시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y 곱하기 a-1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여기도 계산을 좀 해주시면은 x-y의 제곱 곱하기 a-1 이므로 자 여기서 이제 fa와 가다를 이제 구해보면 되겠죠. a 플러스 b는 1이니까 fa는 b-1 즉 1-a-1이므로 마이너스 a가 되겠고요. gx, y는 x-y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fa 플러스 g 3,6은 마이너스 5 플러스 9, 4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